안녕하십니까. 8월 주간 모의고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이번 8회 모의고사는 보시면 알다시피 배치가 규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는 계속 몇 가지를 일부러 더 넣고 있다는 걸 이미 몇 회를 걸쳐 좀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1회부터 강의 들어갈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이왕이면 제 강의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작자미상 해당 내용에 있는 걸 좀 확인을 해볼까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자미상의 창내고자라는 사설시조죠. 사설시조. 이 폭염에 빨간색이 웬 말인가? 노란색이 맞지. 주인공은 창이인가요? 아니죠. 화자죠. 이유는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가슴은 구체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 마음가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화시킨 내용이며 그게 바로 창이 되죠. 그러면 이 화자는 왜 창을 내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뻥 뚫어놓고 싶을 걸까요?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문의 종류를 열거를 했고 암돌적이 수돌적이라서 문을 잠글 수 있는 도구와 배목걸쇠, 크나크 장도를 뚝딱 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이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걸 함으로써 뭘 하고 싶다? 다시 한번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전부 다 창을 내고자 하는 도구들이 또는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문의 종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별표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본다. 그러면 답답하지 않으면 닫아서 문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답답하면 열어서 통과를 시키고 싶다라는 화자의 재치 있는 표현이 느껴지는 시조예요. 그럼 여기에 사설시조라는 점에서 기존 형식을 벗어났다는 적절한 설명이고 여기에 고모장지, 세살장지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에서 쓰는 어휘가 아닌 거의 예문은 우리가 일단 들어본 적이 없는 평소에 법령이라든가 형법이나 민법이나 거기에 쓰는 용어들은 들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을 때가 아닌 이상 대다수가 일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4번의 열거법은 해당 부분 여기를 잡아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화자의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가 틀린 문제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문학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이런 구별이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 문학은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인물이 중요하고 인물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실 때 그냥 얘는 답답해 이렇게 정서적인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누가 답답한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표준 발음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의 문제죠. 그럼 여기에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고 티읕은 해당 디귿 때문에 경험화가 되기 맡기고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디귿이 없으니까 그냥 틀렸네요. 네, 그냥 1번이네요. 자, 2번도 가도록 하죠. 자, 밝히다는 일단은 이렇게 좀 늘려서 발음을 좀 볼 건데 얘네들은 축약이 돼서 밝히 그 다음에 키랑 어가 합쳐서 켜 쌍시옷은 디귿 경험화가 돼서 따 그러면 해당 내용 맞기 때문에 적절하다 말할 수가 있고요. 아래 8비단은 반드시 연음해야 되는 조건으로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걸 위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그만둘까지 문제가 없는데 얘로 인해서 얘가 찌라고 발음을 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서 틀렸더라면 그만둘지언정은 맞는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3번으로 가도록 하죠. 주장을 잘 봅시다. 주체가 누구죠? 대상이 청소년이죠. 나도 학부모니까.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야간 통행 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뉘는 논제죠. 실제로 생기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통행증 보고. 야간 통제 대상입니다. 금지합시다.
그럼 야간 통행을 금지해버린 법은 상당히 인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부터 고려해야 되겠죠. 왜 이게 필요하냐? 청소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찬성 입장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통행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찬성 쪽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대하는 쪽이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저도 이게 걱정이 되긴 해요. 24시간 풀로 돌려져 있는 이 어른의 세계를 아이가 접했을 때 올바르게 반가름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문제죠. 이걸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일단 노출되었던 입장에서는 찬성이겠죠. 자, 근데 그거 외에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수의 법률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반대죠. 그럼 반대로 느껴지는 니은과 리을, 그리고 기역과 디귿이란 찬성 쪽인가? 이제 답은 갈려야 돼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찬성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반대만이 답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고려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런 논증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3번이 끝났기 때문에 4번으로 가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한자가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누설로 읽는 맞아. 또 셀루자 막 이렇게 쓰니까 패배는 어렵습니다. 저걸 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질패자냐 질배자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별개죠. 그러면 이것도 세상세 제 세자거든요. 그 새로 읽는 게 무리 없습니다. 이건 사필 성도 되지만 줄일 생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어렵냐면 한자어는 음동 문제는 여러분께 1800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외워라, 시킨다, 외우게 만든다. 이걸 반복할 수 있는데 해당 단어가 틀려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 한자는 완전 다른 거예요. 특정 배라는가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잘 안 읽히거든요. 보통 새라고 인지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 글자만 읽지 마시고 여러 글자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 5번. ABC니까 얘는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저는 사실 이게 주간 모의고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BGM이 깔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당다당 막 이런 거 깔아주면 참 좋겠는데 CG는 CG 비용이 드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A, B, C 입장을 고려하는 문제이고 이거는 위부터 아래까지 쭉 독서를 해야 됩니다. 자, A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우리 복지관에서 플리마켓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일명 사회자라고 쓸 겁니다. 토의나 토론이라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기준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간판을 하셔야 돼요. 그럼 A가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요. 목적은 플리마켓 행사 계획이에요. 재밌을 것 같네요. 내가 만약 공부를 안 했다라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 장사를 꽤 잘했거든요. 장사도 기술이에요.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B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계획을 했는데 목적은 성황리예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B가 적극적 홍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C가 뭐라고 했냐면 이 말에 동의를 하죠. 네, 맞아요. 우리 복지관이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적다는 게 팩트다. 팩트를 일단은 결론은 냈어요. 현실은 적다.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써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니까 방향성이 달라졌으니 여기까지 한 문단이고 어떻게 how를 붙여야 됩니다. 자, 일단 다른 플리마켓 행사들은 어떻게 홍보하는지 참고부터 하자. 가장 B는 기발한 행동을 일단 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정석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가 중요할까? 그럼 홍보가 중요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하면 되겠지.
왜냐면 참고는 필요하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있겠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플리마켓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 복지관 행사에 맞는 것을 수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그러면 A를 통해서 무엇을 더 나은 방향을 A가 지도하고 있죠. 얘네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젊은 사람들의 SNS 활동을 많이 하니까 통한 홍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죠. 그러면 지금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주제는 무엇인가? 대화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A는 무엇을 말하는가? B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C랑 B가 충돌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쭉 이어가시면 돼요. 자, 저는 반대합니다. 최근 SNS로 인한 피해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다. 성급하게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특이점이 바로 나왔네요. 자, 다짜고짜 반대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한 근거를 들었고 SNS에 문제가 된다는 걸 얘가 얘한테 반대를 하고 있네요.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하지만 네,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플리마켓의 취지를 밝히면서 시간, 장소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다짜고짜 반대한다는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왜냐면 B가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예측해야 되는 건 이 문제의 포인트, C의 말하기 태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C의 말하기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해당 내용에 맞추어서 C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봐야겠죠. 저는 지난주에 SNS에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가 악성 댓글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타깝네요. 경험이라고 쓸게요. B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까의 C는 어디 가고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A 입장에선 사회자가 자 진정하시고요. 그럼 우리 홍보물에 들어갈 홍보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딱히 조율할 생각은 없고 빨리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사회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먼저 우리 복지관 플리마켓의 취지가 들어가야겠지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진행.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비유적 표현을 써서 별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의견을 참고해서 홍보를 만들어 보아요 라고 했으면 이 문제는 홍보 문구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C의 말하기가 포인트라 대화의 주제를 부정하며 다른 주제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고 C는 B의 제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의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반대하며가 지워지고 C는 B의 발언에 대해 자기 경험, 아까 SNS와 관련된 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니까 타당한 설명. 그 다음 대화의 끝부분, 이쪽 부분이네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을 이제 풀기 시작하면 긴장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C만 읽는 게 맞을까? 내용은 버리는 게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이번엔 6번 문제를 풀러 들어갈 건데 자, 독서는 화제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 재생 동기.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정보적 기능은 이게 나쁘다거나 이게 좋다거나 토론의 주제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정보를 알려준 게 훨씬 더 낫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위급한 경우에 사용된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나왔네요. 심정지 환자.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심정지 환자. 조건 1. 심정지가 되면 그럼 전제를 깔았죠. 그 사람에 한해서 쓰는 거고 심장은 평상시처럼 수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쿵쾅쿵쾅 거려야 되는데 미세하게 떨리는 심실제동 상태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밑줄 치고 연결했어야 돼요. 그럼 자동 재생 동기는 이 사람한테 쓸 거니까 상태가 이럴지라도 저걸 쓰면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예측. 다음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고 미세한 떨림을 없애고 미세한 떨림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일단 없애고 심장의 수축을 정상으로 못한다고 했으니까 만들고 재생 동이라고 하는데 재생 동 이렇게 하는 과정인 재생 동 이걸 도와주는 게 재생 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동 재생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얘에 대한 특징과 대상을 알려주면서 이 글은 시작이 됐어요. 그럼 글을 읽을 때 대상에 대한 특징들만 다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해당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 상황, 그리고 얘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해결, 이 과정을 읽길 바란 게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119에 신고는 해야겠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는 그냥 둡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심장 쪽이니까. 심장은 피가 함부로 멈추면 안 되니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 제세 동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된다. 이때 자동 제세 동기의 사용법을 알아두면 매우 좋다. 그 이유는 1분이 지날 때마다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1분이 얼마나 짧은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는 딱 그 순간에 벌어질 일이니까요. 만약 심장지 환자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를 기다리기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인 거잖아요. 자동 제세 동기의 기능, 이거 없으면 이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요? 맞는 말. 자동 제세 동기의 사용 방법은 있는가? 물음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은 있는가? 그 중간에 나와 있고. 자동 제세 동기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해버리면 끝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우리가 자동 제세 동기의 사용 방법은 왜? 이거에 대한 기능을 아는데 왜죠? 그러면 내가 이런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완벽하게 기계를 못 사용하거든요. 근데 걔가 뭐라는지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에어컨 너무 쉬워. 드라이기는 버튼을 위로 올리면 바람이 나와요. 아주 쉽죠? 그쵸? 그러면 그런 거는 버튼들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직관으로. 그래 직관으로 나와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펼쳐져 있어서 잠시만요. 마이크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안 써도 되나요? 잘라야 되는데. 네. 갑자기 좀 진행을 좀 매끄럽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내려가서 좀 카메라 보기가 좀 흉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기계는 인간이 처음 사용할 때 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계를 사면 좀 이용이 좀 불가능한 때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관이 전혀 안 되는 것들. 우리 집에 기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전자 일렉트로닉에서 사운드바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거의 집에도 없어요. 믹싱 기계인데 믹싱 기계 막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게 직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방법을 서술하려면 1번 얘를 눌러라, 2번 얘를 눌러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시에 우리 아파트 밑에 저런 자동 제세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 뭡니까?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해당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자동 제세 동기의 기능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뭘까요? 있을 법한 모든 사례가 아들러의 이론이나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아주 간편한 이론이네요. 제가 아들러는 다 읽은 게 없는데 프로이트는 읽었죠. 진짜 다 있어 보여요. 제가 문학 비평을 써야 될 한창 그 학기 때 프로이트에 빠져가지고 읽었었는데 온갖 모든 인간들의 상을 다 프로이트 이론에 맞춰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론이에요. 자, 나는 이 점을 인간 행위의 상반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론이 뭔데? 아예 정보를 몰라요. 자동제세 동기는 적어도 이런 정보가 있다라면서 나한테 알려주는 게 있는데 1도 없어요. 그럼 예시를 한번 보여자.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이론을 추론해보자. 이런 문제라면 예시부터 보는 게 맞죠. 자, 인간행위에 상반된 두 가지 결론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냐? 인간행위에 상반된 두 가지. 뭔데 두 가지일까? 상반돼. 하나는 아이를 익사시키기 위해 물속에 밀어넣는 사람의 행위. 오씨 이거 뭐야? 너무 끔찍하네요. 다른 하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익살시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희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역할 두 가지를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명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고 한 명은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희생이 좀 더 독해하기 편하니 희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독해를 할게요. 자, 이 두 경우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이론에 의해 쉽게 설명이 가능하대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독해가 들어가야 되죠. 왜? 예시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께 알려주는 거고 예시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되면 끝! 그게 아니라 예시에 맞춰서 이론을 적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지 들고 와야 돼요. 자,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은 말하고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일부.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구성 있는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다. 두 번째 사람은 승화에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승화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승화라는 단어로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얘는 억압으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특징들이 존재해요. 이유는 문제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논술이죠. 너가 정말 글에 이해력이 있고 그러면 글을 쓸 줄 아는 거야. 그럼 논술을 내면 됩니다. 주관식이 짱이니까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한해서 글을 써야만 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객관식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에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이론에 따라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람 뭡니까? 자신도 감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입증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 그럼 열등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무섭네 이거. 열등감.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아이를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입증해 보이려는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 둘 다 용어는 동일해요. 열등감으로. 그럼 이런 거는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구출할 수 있다. 나는 이 두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한 인간 행위는 1도 없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자, 이것은 그들의 이론이 항상 적합하며 항상 입증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실이 그 이론들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론들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하다. 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외경상 강력해 보이는 점이 사실은 그게 그냥 약점이다. 라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말미에 끝났어요. 그러면 1번 억압과 열등감은 동일한 행동, 논점에서 어긋난 것. 2번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 따위는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넘겨야 될 것. 인간의 행위는 애초부터 양면적이다를 서술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것조차도 뭐다? 약점이라고 말하는 해당 4번만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결국 그럼 마지막을 읽어야 되네요 라고 하는데 마지막 어디 그러나 저것만 읽게요? 저것만 읽으면 글이 읽혀 안 읽히지. 그래서 시간을 빨리 줄이는 방식으로 야매! 막 이러시는데 저는 글을 야매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차근차근 진행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8번은 이걸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일단 각자 말하고 싶은 단어들의 개념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어를 아는가. 두 번째도 단어를 아는가. 얘는 구성을 아는가. 얘는 단어를 아는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그냥 틀려요. 왜냐면 세 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먼저 얘는 설레이다라는 단어랑 비교했었을 때 설레임이라는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헷갈렸는데 설렘으로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틀린 거고 얘가 맞죠. 설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는 거 고르는 게 아니니까 일단 넘기고. 다음 음식을 만들려고는 만들다에 의려고가 붙은 거예요. 근데 만들 의려고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려고 이렇게 의가 빠진 상태에서 붙인 거라 이 리을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소를 난 이건 어떻게 외웠는지 알아? 띠다. 여기 이면 얘도 이다. 그래서 어떤 색깔을 띠다 할 때 이 웃음기를 드러내는 표정이 할 때는 미소를 띠다가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얘인 거예요. 얘의 기본형이 이탈답니다. 그럼 여기에 은을 결합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당 얘가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탈락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발음은 똑같지만 쓸 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8번은 지금 7월에 이어서 계속 단순한 문제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는 게 있으면 좀 잘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아, 쓸려요. 그러면 다시 타이밍 보시고 계셨군요. 자꾸 어디 보시고 계시길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볼게요. 안 쓸려요? 쓸리죠? 이게 옷이 헐렁헐렁 거려서 그래. 그럼 여기를 묶어볼까? 얘도 쓸려요? 어디서 해야 되지 그럼? 선이 쓸려서 소리가 나요? 얘가 아니라? 선을 비비면 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 목걸이에 착용할까? 여기다가? 이거 웃길 거 아니야? 예. 여기다가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어떨까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어디다 해야 되나? 어디다 해야 되나? 이번에도 그거 안 샀긴 했나 보네.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묶을까? 아니, 내 소리가 옷에서 나는 거잖아요. 요 끝에가 좀 응. 여기가 이렇게 하늘 하나 이쪽으로 당길까? 테이프가 있나? 테이프 있나요 혹시? 몸에다 부착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는 기본적인 게 없어요. 여기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여기다 붙일까? 어차피 움직일 거잖아.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뭐 떼어지는 거만 사고가 없으면 불편하진 않아요. 저는 여기 어딘가에 붙였던 것 같은데. 내가 안 보여서. 너무 웃기긴 하겠다. 잠깐만요. 안 돼. 깊어서. 이렇게 할까? 네. 그 유혹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쓰리지 봐야겠다. 깊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안 납니까? 제가 잘못 꽂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네,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잠시 마이크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찍겠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강의 한 2번 자르네요. 죄송해요. 자, 9번 문제는 띄어쓰기 문제라서 일부 부분에 좀 주목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빼고는 없어요. 사실상 여기랑 여기는 여기는 여기 너무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초반이라서 저는 아직 띄어쓰기를 잘 몰라요라고 하는 학생들은 문법적 지식도 약간 부족한 상태라 능커녕이 조사니까 붙여라
분 앞에 명사니까 붙여라. 떠난 지 3년이란 시간 개념이 있으면 띄어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문제를 풀죠. 그래서 틀렸고 틀려서 정답은 1번에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짧고 굵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이거는 선지부터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부합한 거 하나가 있는데 가상공간, 인터넷, 가상공간 이야기가 다예요. 그러면 얘는 주제를 다양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가상공간이 주인공인 거고, 이 전체 한 문단이지만 뭐 전체로 친다라면 정의나 특징들이 있는 한 문단에 관련해서 문제를 딱 선지 한 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정보를 좀 정리를 한다라면 현대에 나타난 건 어차피 가상공간이고 과거에는 가상공간 개념이 없으니까 현실 세계가 매우 다른 특성이라고 했으니 현실 세계와 비교가 되고, 가상공간에 거주한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도 변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좀 많이 어렵죠. 자, 현실 세계가 다른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하는 주체들이 있겠죠. 저도 닉네임을 뭐 쓴다라 뭘 쓸까? 닉네임으로 뭐 토끼 이러면 토끼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의식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 쓰는 그 이미지라는 걸 쓰겠죠. 그게 바로 존재로 좀 이상이 변형된다는 소리예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달리 육체라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의사소통은 이루어져요. 저도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 10년 전만 해도 그런 개념 없는데 커뮤니티 개념이 있지. 커뮤니티에서 뭐 프리챗 이런 데에서 너무 옛날이다. 사람들을 정보를 하고 모임을 갖고 그래서 실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단톡은 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만남이기 때문에 굳이 육체라는 실체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게임 속의 가상인물, 육체 없는 타인들과 매일 인터넷을 통해 별표. 그리고 지금 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출발도 되게 중요한 걸 알게 되었고, 가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실상 여기까지 글을 읽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없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재편하고 변화시키고 있다까지 인지가 됐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가상 공간에서는 육체라는 실제 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정문이 아니라 된다라고 봐야 되고, 가상 공간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현실 세계를 재편하고 변화시킨다는 어디를 응용했죠? 여기죠.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 속의 가상 인물이나 육체 없는 타인들과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건 애초에 특징이고, 4번의 현실 세계와 다른 특성의 가상 공간에서 거주한 주체의 존재로적 이상은 변형된다라고 아까 몇 번 강조를 해서 기억이 나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지만 이 정도는 1분도 걸리면 안 돼요. 전 지금 이게 편집상 2페이지긴 한데 한 10분? 그쯤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쓰다죠. 복면을 쓰다. 뭔가 가리는 개념이고 채워진 개념이고 쓰려면 써야 될 도구도 각자 같이 필요하겠네요. 자, 세진이는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썼다. 이거 시간 개념이라서 쓸 수 없어요. 몸에 걸칠 수가 없어. 타자기를 쓰다 사용하다죠. 도구로서. 말이 안 되고. 맛은 입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내가 이때까지 냈던 다이어 중에 제일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이어 중에 쉽다. 왜?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머리에 써야 되는 거 구체적 담요 필요하고 얘는 복면 필요하고 그걸 머리에 실제로 썼는가의 여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이제 끝났어요. 아, 이번에 3페이지 작품이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아 성찰적 태도를 갖고 있고,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조조에 나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었다. 그러면
처지가 바뀌었다는 게 과거가 급제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12년 동안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닐 만큼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그러면 유배를 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은퇴했다거나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는 모습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그러면 great.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죠. 이때에 나에게 물었다. 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왜 왔느냐? 이유를 물었고 네 가정과 고향을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가? 의문을 가져요. 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갈등이 있나? 자기 생각 위주고 타인의 심리를 축축한 게 있나? 본인의 심리고 주변 인물과의 대화가 아예 없으니 오로지 1번 제가 아까 설명한 성찰적 태도 빼고는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13번이긴 한데 저 이건 형상을 좀 많이 특이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건 여기 지워야 되네요. 여기다 배치했으니까. 철로 옆으로 이사를 하면 처음 며칠간은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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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들리겠죠. 기차 소리에 친숙해지면 그렇지 않대. 왜 그럴까? 귀에서 포착한 소리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리학적인 음파의 속성은 서서히 의미가 있는 정보로 바뀌기 때문에 바뀐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에서도 정보가 전달되어 모든 소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정을 유발한대요. 오, 신기해. 현관 펜으로 체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주목을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또 소리 정보 전달 과정은 기억 중추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니까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제목을 고르는 거거든요. 소리가 지각되고 있는데 과정은 감정적인 선에서 들어갔다. 대신에 이게 반드시 각인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자, 함께 현재 들린 모든 소리는 기억된 소리와 비교를 할 것이고 친숙하면 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삭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에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익숙해진 기차 소음은 뇌에 전달은 되지만 의미 없는 자극으로 무시된다까지. 두 번째, 동물들은 생존하려면 자기에게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 반응을 보일 때 더욱 이러고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의 천적이나 먹이 또는 짝짓기 상대방이 드는 소리는 매우 잘 듣는데 사람도 같은 방식을 비추자.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 목소리, 가족 목소리 들으면 바로바로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에도 잠에서 깨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기 울음소리는 이건 진짜 신기해. 제가 아기를 낳아서 새벽에 이것만 해도 바로 일어나요. 네? 아직 울질 않았어. 근데 겁나 예민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특정 소리 너무 가능한 말이죠. 감정의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는 인간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외부의 소리가 귀에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을 얻어간다는 거. 그러면 우측에 봤을 때 선택 지각, 이동 경로 말한 적 없고 감정 유발 있긴 하지만 전체가 아니고 뇌와 소리와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다 비슷비슷하죠. 자, 이제 14번인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바뀌어져 있죠. 바뀌어져 있죠. 근데 기억 리을이 앞에 있는 세팅은 없어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세트를 읽을 때 니은과 디귿 견주어 읽고 기억과 리을을 견주어 읽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럼 처음 시작점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다 보니까 조금 짝을 지어서 읽는다면 니은, 디귿을 같이 기억, 리을을 같이 읽는 게 맞겠죠. 자, 니은, 디귿 들어갈게요. 사회적 자본에는 영토, 부존자원, 인구, 물질이라는 것은 물론 교육, 기술, 정보화 등이 포함. 그럼 자본에 대한 이야기.
디귿. 한 국가의 경쟁력을 말할 때 흔히 그 나라가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사회적 자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디귿이 먼저죠, 니은이 먼저죠 하면 디귿이 먼저고 니은이 먼저예요. 왜? 해당 사회적 자본이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이 자연스러우니까. 자, 근데 이제 기억과 리을이에요. 기억은 자발성 사회성이라고 적혀 있고 사회 구성원 간의 자율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있는 상태.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른 나라에는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하다,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 기억은 다음에 오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 니을, 리을 기억 있는 정답 3번이 맞고요.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저도 졸립니다, 여러분. 주간 모의고사 하다가 쓰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끊고 좀 쉬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주간 모의고사를 했는데 너무 졸려서 아예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그때는 한 3일 밤낮을 거의 살 때라 거의 사람이 비몽사몽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잘 때 제때 못 자면 잠깐 이 2시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보통 2시간 지나면 깨울 법하거든요. 촬영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촬영을 깨우지도 않고 전 그대로 2시간 내리자고 눈을 떴다가 너무 놀라서 이제 촬영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좀 커피 마시고 다시 잠을 깨서 지금부터는 좀 스트레이트로 20분까지 쭉 달리려고 합니다. 잡소리는 이 정도 하고 자 15분부터 가죠. 자, 서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 있겠습니까? 그래, 생각 없이 잘라내는 게 많죠.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없는 거. 체크. 자, 실질적으로 소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소나무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네, 유일해요. 광합성을 하는. 알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동물은 완벽한 소미자. 그러면 식물과 동물을 나누어서 쓰는 애, 만드는 애 이걸 나누고 있죠. 그 중에서도 최대 소비자가 바로 최고 포식자,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밥을 소비했으니까. 생산이란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발생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계획체로 전락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왜 이렇게 사냐 이겁니다. 자, 인간이 소비의 계획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세모죠. 인간이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그러면 열심히 주체로서 뭐 파라는 소리랍니까? 뭔 말이에요 이건? 자, 인간이 생산의 주체로 부각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까? 얘도 이상한 말. 인간이 완벽한 생산의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을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다시 돌아와 소비의 객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띄기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1번에 세모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 거냐면 여러분도 문제를 풀면 1번이 세모여야 돼요. 1번에서 답이 내려버리면 2, 3, 4에서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2, 3, 4를 안 읽겠죠. 그러면 이제 2, 3, 4에서 답이 나오면 당황하시겠죠. 근데 그건 다 결과로입니다. 시험을 채점할 때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6번. 야, 다시 봐도 야, 기가 막힌 문제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경, 전, 하, 사. 제가 그래도 이 단어는 알고 있는 게 이게 물고기 어자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경경자를 얘 음을 뗄 거라 가장 큰 애, 고래. 그 다음 싸울 전자니까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새우와 짭니다. 새우는 뒤진다. 그대로네요. 고래 싸우면 새우는 죽겠죠. 왜? 고래가 싸우고 있으니까. 큰 덩어리들이 싸우니까. 그럼 아래 있는 애들은 문제가 많겠죠. 그러면 다음 닭이 망양. 많아, 갈림길이. 근데 양을 잃어버렸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죽게 되어 목숨이 곧 넘어간다? 그건 명제 경각이죠. 내 목숨이 넘어가고 있어 이건데. 자, 그 다음에 3번 시어머니 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지었어. 에이씨 짜증나 하면서 시어머니의 그 한숨 소리를 듣고 빠르게 계책을 살려내야 되는 것. 급한 대로 우선 편한 것을 빨리 취하는 계책. 그게 바로 고식지기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 한숨이 그렇게 무서웠다라고 제가 읽었던 여러 고전 시가에서는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집살이와 그때의 시집살이는 완전 달라요. 이거 절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는 기계들이 있어요. 나는 2023년에 태어난 이 어린애들은 얼마나 또 축복인가 생각해. 제 딸아이는 2014년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걔는 완벽한 스마트폰 세대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살아.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기계들은 기본이 뭐야? 공기청정기는 그냥 있어. 우리 어렸을 때 공기청정기 있었어? 1도 없었지? 세탁기 있어. 식기 세척기 있어. 그럼 우리가 노동을 쓸 때 하루 종일 어디에 갖춰져 있다? 아름다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헬스용품 이런 거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고식지게는 당시 얼마나 무서웠냐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돼요. 빨래를 해야 되고 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뭐 늑대를 만나지 않거나 뭐 호랑이를 안 만나죠. 집에 있는 삼십세끼를 다 걱정해. 심지어 양반집 쪽에는 어차피 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긴 한데 삼십세끼뿐만 아니라 중간에 간식 챙겨줘야지, 술상 봐야 되지, 아침에 죽도 봐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끼 정도를 먹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루 종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고식찌개 나오면 시어머니가 아주 한숨만 쉬어도 진짜 머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교황, 과직. 저는 이 교황이라는 것을 왕조에 맞추지 마시고 나무 목장에 맞추어서 전 또 화살치거든요. 이걸 좀 단단하게 만들려고 이걸 팍 구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사지겠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된 것. 그래서 정답이 2번 틀린 거니까. 그래서 16번에 있는 사자성어 4가지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확실히 아까보다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졸리면요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럼 발음이 계속 씹히는 거야. 자, 17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윤동주 씨고요. 쉽게 씌어진 발음 똑바로 해야지. 씌어진 씨. 그게 뭐가 문제죠? 시를 쉽게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지.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럼 쉽게 쓰지 마! 라고 하는 애가 제일 이상해. 세상이 어려운데 쉽게 쓰게 된 자기의 상황이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불쌍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시예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초방 남의 나라 화자가 있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시공간을 필기. 시인이라 슬픈 천명 체크하시고 화자의 운명. 화자는 시인일 수밖에 없는데 가사 직업군 다시 골라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한테 저는 강사가 진짜 하고 싶어서, 저는 가르치는 일이 하고 싶어서. 근데 가르치는 일에 직업군이 선생님 하나가 있고 상사가 2개가 있는데 선생님으로서는 도저히 이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강사까지 염두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운명인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일 알아봐 이러면 뭐 알아봐? 뭐 할까? 이런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럼 당연히 얘는 시인이니까 시를 적겠죠. 화자는 외국에 있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부모님 풍긴 보내준 학비, 부모님이 보내준 사랑과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늙은 애 체크하시고 젊디 젊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늙고 고지식한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밑줄 자, 잃어버리고 실제로 진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죽었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 배신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가로 열고 무엇을 하고 있다? 성찰, 굉장히 부정적 성찰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그냥 둬버리면 가라앉다 못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조차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빨리 끌어올려줘야 돼요. 근데 윤동주 선생님은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시를 써 내려가면서 충분한 반성이 이뤄지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희망찬 곳으로 꺾어 올라갑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말도 안 돼서 보는 거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는 여전히 시 공간.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몬다. 그럼 제일 중요한 말, 등불 나왔어요. 등불 굉장한 거거든요. 저는 빛을 발견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아름다우니까.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내몰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자체 역할도 중요하고 조금 더 나가서 시대처럼 올 아침 바로 광복과 같이 연결시키는 건 어떨까요? 라고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거기까지 기다린다는 화자의 의지까지. 마무리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무엇을 한다? 서로가 화해하고 있는 장면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나아가겠네요. 자, 1. 시선의 이동 없고요. 시공간 있고요. 초반에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거.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의 대립은 아까 광복 이야기했을 때 어둠과 등불. 반성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어조. 그런 화자가 자기를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드러냈다에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간목을 하든 어떤 해설을 하든 간에 4가지 선지 중에 대강 하나? 이런 건 안 합니다. 여러분께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선에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있고 혹시라도 이 설명 중간중간에 논의점이 있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으로 가보도록 하는데 이거는 수필이에요. 현대 수필 중에 분수라는 내용으로 최근에 기회가 돼서 전문을 다 읽은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가치관까지는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치관까지만 파악을 할게요.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 그러면 서구에 맞추어서 분수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예를 풀 거니까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그렇죠, 화려하죠. 저도 기회가 돼서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나는 그래, 상상 속에는 미국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제 얼굴에. 제 기억에 한 군. 이렇게 요만한 거죠. 요만한 상상 속에서 그저 이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제가 중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걸어볼까 했다가 걸음을 포기했어요. 호텔이 너무 커. 분수는 더 커. 내가 분수 쇼를 봤을 때 이게 무료가 맞아라고 의심할 정도로 커. 그럼 하늘을 향해 솟구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워가 있어야지. 화산이 불을 뿜듯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 다 비유법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 그러면 지금 분수를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 부정하고 제 스스로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분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보다 훨씬 더 강하게 힘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래로 이끄는 힘 무엇? 중력과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분수와 맞춰서 쭉쭉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에 물의 본성에 존재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럼 여기 끊을까요? 물이란 건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겠죠.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고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 하듯이 솟구친다. 그럼 다시 돌아왔으니 여기까지만 중요한 원래의 성질이고 나머지는 다 다시 분수에 맞추시면 돼요.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째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냈는가? 저도 좀 신기하다고 봅니다.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별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힘, 분수는 거역하는 힘. 그럼 얘는 아까 기억, 인위적인 힘. 그럼 여러분께 대비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바로 운명에 관한 그러면 또 다른 화제, 운명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 인간에 대한 인간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판단,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저는 딱히 분수나 폭포 보고 이런 느낌 전혀 안 받습니다. 폭포 예쁘다, 분수 예쁘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가치관 문제예요. 여러분께 기억이란 분수를 문제를 냈을 땐 가치관, 분수를 어떻게 생각하지? 어디를 봐야 되지? 분수에 대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지? 근데 대비된다라는 관점을 있는 이 폭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 문명의 질서,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 실현적 관장에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다라고 했으니 드디어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나왔네요. 자, 어떤 대상물을 이야기할 때 분수다. 그냥 분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얘들아 강세진의 강의에 이걸 들어봐. 이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본론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야 되는가 이걸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 문제는 왜 분수여야 돼? 분수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멈추고 만다.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 향해 용솟음친다. 그것이 바로 지배해오는 힘이 아닌가. 자, 우측에 이제 문제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 얘도 그대로 있죠. 가장 물답지 않은 물, 부자연스러운 것.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서양인의 역사, 인간 생활을 지배해오는 힘은 밑줄자 거역하는 힘이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같은 운명에 대한 지속적인 긴장은 그 힘의 한계에 부딪혀 멈춘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모터가 멈춘다란 말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는 뭐 역사의 끝? 이 정도겠죠. 근데 이거는 부딪힐 것이다.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끝낼 것이다.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멈추지 않게 원동력을 키운다. 그 부분을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19번 기억을 추론하러 가보죠. 아파트에서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본 순간 이거 생각해야겠죠? 박스형 되어 있는 집, 그 다음 여기는 방 1, 여기 화장실, 그럼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여기가. 그쵸? 갑자기 갔는데 화장실에 뭐 이래, 그러면 큰일 난 거죠. 뭔가 구성이 안 맞잖아.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죠. 그러면 여기에 위층, 여기 아래층, 여기서 콩콩거리면 위아래에서 다 올라오잖아.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평면, 깊이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쯤 읽었으면 아파트가 내리는 게 아닌가 의심되죠. 3월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고 모든 것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고 왜 똑같은 길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땅집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체크! 땅집에서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께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안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 뭐가 다르다? 거의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끝내요. 그럼 집 자체가 인간과 마찬가지의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까지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럼 집이 아름다운 이유는 1번 인간, 2번 이런 말 한 적 없고 3번 세상 조망 이야기한 적 없고 어디론가 떠나간다 말한 적 없기 때문에 오로지 비슷한 깊이에 대한 이야기 인간 외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하고 끝을 낼 건데 중위성은 문제란 또는 쉬운 쪽에 속해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철저히 공부해 주시고 잘 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어제 체크하고 온친구 만났다 체크. 그는 어제 고향에서 왔는 그럼 친구 이렇게 하면 하나. 그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둘 이렇게 독해래요. 그래서 중위성. 자, 그의 아내는 그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그럼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자, 영화를 중심으로 아내랑 그 둘이 대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 이거 하는 겁니다. 호자조의 문장은 되게 무서울 거예요. 하나는 그보다 영화. 남편한테 나야 영화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당 문장도 중의적이 많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은 뭐가 중일까요? 철수가 둘을 찾으러 갔는지 철수가 둘이 같이 얘를 찾으러 갔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의. 그런데 얘는 강세진 선생님을 정확히 목적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서 학생이 얘를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서 얘 혼자 중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회차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제가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해서 여러분이 듣는데 중간중에 약간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다음 2회차 때도 제가 새롭게 열심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고양이 저희 집 고양이냐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이비지에서 따온 거고요. 저희 집 고양이는 얘보다 조금 더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2회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